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게를 지키다가 너무 갑갑하고 속도 상해서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책방 겸 카페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가게를 할 때만 해도 뭔가 잘 되겠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원금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자는 언제 줄 거냐, 이번 달 붙일 원금은 왜 아직 도착을 안 했냐 하면서 난리입니다. 저는 상심한 채 어제는 가게를 일찍 접고 잠깐 근처로 바람을 쐬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도 떠나갔고 혼자 남은 상황은 캄캄하고, 그래서 타고 가던 버스에서 확 뛰어내려서 도로에 뛰어들까 하다가 어느 틈에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까지 갔습니다. 얼김에 내려보니 애들이 교복을 입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다들 뭐가 그리 좋은지 얼굴에는 세상의 비정함도 모르고 구김살도 모르는 밝은 미소가 흘러넘쳤고, 오직 고민하는 것이라곤 살이 자꾸 쪄서 큰일이라는 그저 지나가는 고민이거나 남자친구랑 오늘 뭐 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뿐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어른들이 맞닥뜨린 생의 고비 같은 것은 구경조차도 못해본 얼굴로 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같이 산 것은 아니었지만 남친이 있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헤어진 그 남친은 아니고 당시에 저보다 조금 나이 있는 오빠와 약간의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 오빠였고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차츰 정이 들어서 밖에서 몰래 만나다가 둘 다 각자의 가정에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오빠가 저보다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의 생산직으로 들어간다기에 저는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를 따라 집을 무작정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난리가 났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땐 오빠만 믿고 있었으니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살림은 안중에도 없이 늘 밖으로 쏘다니고 있었고 아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요. 동생과 저는 사이도 좋지 않았고 어린 동생이 제 마음을 알기나 할까 싶기도 했고, 집이란 곳이 이미 마음에서 사라진 상태였던 저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일하는 곳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는 오빠가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게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던 터라서 오빠가 틈틈이 알바하며 벌어둔 돈을 제가 빌려 쓰고 얼른 갚는 조건으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공장 식당에서 아줌마들을 도와서 직원들의 식사 배식을 돕고 종일 설거지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빠는 일이 바빠서 제가 사는 집에 자주 들르지는 못했기에 저는 낯선 곳에 살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공장 식당 일은 난생 처음인데다 그전에는 자잘한 집안 일만 도와오다가 그런 엄청난 양의 부식거리를 다듬고 말도 못할 수의 그릇과 수저를 씻느라 온통 땀범벅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학교에 다녔으면 최소한 밥이나 얻어먹으며 욕심없이 학교 다니고 그랬겠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갑갑해서 죽을 것 같은 집과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학력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두려움도 마음 저 바닥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지만 이젠 도리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게 새로운 방황을 하며 식당 일을 하는 동안 오빠를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바쁘다 했고 쉬는 날에는 몸이 아파서 좀 쉬겠다면서 저와의 데이트라기도 못한 만남 약속을 곧잘 어겼고 전화하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제가 집에서 나오면 오빠와는 당연히 남녀 사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런 것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했고 남의 시선도 얼마쯤 의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일도 없었기에 그가 식당에 오면 만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항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그때 이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그 여자가 자취방에서 매일 2인분씩 싸오는 도시락으로 둘이서 어딘가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알고 보니 오빠는 그 여자랑 미래도 약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오빠가 제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화도 나고 어이도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때려친 것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짧았던 방황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런 역정이 오히려 다시 돌아온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어 다시 일탈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랜 교사 경력으로 아셨기에 크게 날카로운 꾸중은 안 하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사업을 벌이겠다느니 하면서 되지도 않은 망상을 친척이건 동네 여자들이건 닥치는 대로 모아놓고 떠벌렸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로 그들을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우리 생활비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큰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힘들게 아껴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엄마가 대책 없이 사는 바람에 늘 한 달이 다 가기도 전에 깡그리 사라지곤 했어. 동생은 준비물이나 문구류도 제때 사지 못한 채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방황하고 돌아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그저 묵묵히 종이 접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형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접고 또 접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애써 종이로 접으려 애쓰는 것을 보며 저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건 동생은 엄마나 아빠나 저처럼 일 버리지 않고 자기 나름으로 뭔가에 골몰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하니 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구해야지 하면서 동네로 나왔습니다. 그 앞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살고 있던 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오빠에게 물었을 때 오빠는 그 방에 자신이 들어가 살겠으니 걱정 말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방은 방이고 제가 빌려간 돈은 정확히 공제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냉담한 현실을 다시 확인하고 차용증을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만 빌린 게 아니라 오빠도 아주 잠깐 빌려서 제 마음에 넣고 있었던 모양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연의 기한이 다 되었으니 오빠란 존재도 이젠 돌려줘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온 며칠 후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왔을 때 엄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있을 엄마였지요. 둘 다 길 위에 인생이구나 싶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남의 돈을 빌려서 책방 겸 카페를 차렸고 엄마는 여전히 일을 벌이겠다며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세월간 수도 없이 망하고 그러면서도 돈은 수도 없이 빌리고 만나던 남자한테 여러 번 버림받고 어찌 보면 둘 다 꼭 닮은 모녀지간이 맞나 봅니다.